자, 동화책을 읽고 무언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독후감은 조금 부담스러울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독서 노트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탐구카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블랙아웃이라는 재밌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 책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느 한 도시에 일주일간 정전 사태, 즉 불이 나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런 독서 노트나 탐구 카드 같은 거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쓰는 거예요. 제목은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는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 안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동화책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어떤 수도권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과 머물고 있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어느 한 때를 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있었던 일인가?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시간 배경이라고 하고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공간 배경이라고 해요.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이 단어를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여름이구나. 한 수도권의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딱 정확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책을 한 권 쫙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그걸 떠올려서 쓰면 됩니다. 자, 이런 독서노트 정리할 때, 이야기책 독서노트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인물에 대해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물에 대해 정리해보자 이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무엇을 쓰지? 이 생각부터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단어를 줄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격, 역할, 욕구.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성격, 역할, 욕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동화책이라는 거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각자가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이 동화책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합니다. 이게 부딪혀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인물들이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걸 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아주 훌륭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동화책에 동민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인데 이 아이 이제 불이 나가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한 가지가 아픈 고양이를 와서 돌보는 거예요. 이 정전이 계속 되는 상황, 특히 한여름에 그런 상황에서는 동물을 돌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 동민이는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민이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뭐냐면 고양이를 지키고 싶은 거, 이게 욕구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역할, 아픈 고양이를 돌본다. 이게 역할이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동민이는 약간 소심해 보이는 성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정리하면 아주 훌륭한 등장인물 정리가 됩니다. 다른 인물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선생님이 마련한 한 장 독서 노트에는 3명 정도를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부터 쭉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이 인물 정리만 잘해도 이야기의 대강의 줄거리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읽는 사람들도 아, 이런 이야기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사건이 있겠죠. 그 사건과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것까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소도시에 폭염이 지속되던 여름날 정전이 되는 것 이게 주요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냐면 7일째 되는 날 불이 들어옵니다. 요 두 가지만 딱 깔끔하게 써도 좋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몇 가지 더 써도 좋아요. 불이 나가는 게 가장 주된 사건이지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기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이 책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떠오르는 대로 혹은 책을 뒤적거려 보면서 한두 개 더 쓰면 아주 훌륭한 정리가 됩니다. 자, 주요 사건과 해결.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한 3줄 정도의 이야기책 줄거리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용을 정리한 거라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발휘해 볼 때예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잘 인식을 못하지만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화책의 책장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냐면 어떤 인물의 행동이 공감되는가, 어떤 인물의 행동이 공감되지 않는가예요. 자, 우리 동화책 안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등장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동화책 속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이런 행동에는 공감이 되고 이 사람의 이런 행동에는 공감이 좀 되지 않는다. 거기에 이유까지 덧붙이면 훌륭한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진수 엄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모님이 지금 현재 외국에 있어서 안 계신 동민이네 집에 와서 쌀포대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니까 아이들만 있는 집에 와서 핑계를 대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만약에 공감되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진수 엄마가 동민이네 쌀포대를 가져간 행동이 공감되지 않는다. 아무리 빌려준 돈 대신 가져가는 거라고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뺏어가는 것이 너무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그 행동이 공감되지 않는 이유를 쓰면 여러분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책 읽을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질문이 생겨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이 책 읽고 어떤 질문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 이야기 나누는 동안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거든요. 역시 이것도 내가 이 책을 읽고 떠오르는 이게 질문이구나 라고 잘 생각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앞에 어떤 내용을 정리했나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동민이는 누나의 반대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양이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조금 답을 내려서 써볼 수도 있고요. 부모님께 한번 이야기를 건네서 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쭉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쓰지 못했던 것을 한 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전기,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등 항상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 한 줄 소감을 쓰면 한 장 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조각조각 지금 보여줬는데 한 장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와, 엄청나게 빼곡해 보이는 종이가 되었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과정이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쉽다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한 20분 정도 걸릴 수 있고 조금 오래 걸리면 30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책 한 권을 읽었지만 5권 읽은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독후감이나 독서록 같은 한 장 정리된 글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굳이 줄거리를 쓰고 독후감을 쓰지 않더라도 써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 보고 쭉 연결해서 한 편의 글로 빠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키우고 싶고 책을 읽고 정리하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